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이맘때 바라보는 나무들 참 푸릅니다. 덕분에 바라만 봐도 에너지가 절로 샘솟는 기분이죠.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푸른 기운, 힘찬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원기백칠년 5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성불제중의 서원 일념으로 공도사업에 헌신해온 퇴임 전무 출신들이 법신불 사안과 대중 앞에 퇴임을 봉고했습니다. 5월 17일 오후 1시 30분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원기 107년 퇴임 봉고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퇴임 봉고식을 하지 못했던 원기 106년 퇴임자들도 함께했으며 퇴임 전무 출신 총 47명 중 37명이 참석했습니다. 류경주 총무부장은 양력 보고를 통해 퇴임 전무 출신 한 분 한 분의 살아온 발자취를 소개했고 퇴임자 이순원 원로교무와 송숙정 원로교무가 대표로 법신불 전에 고유문을 낭독했습니다. 퇴임설법은 김홍선 퇴임자가 전했습니다. 김 퇴임자는 어느덧 전무 출신의 삶이 50여 년을 지나 오늘을 맞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제 다시 대산 종사님의 법문을 생각해 봅니다. 전무 출신의 도를 종합해서 말하면 이렇다. 무와 무불아, 무가 무불가, 시즉 진가향, 성성불불거라. 나 없이 살았더니 참나가 드러났습니다. 내 집 없이 살았더니 천하가 내 집이 되었습니다. 이 교단을 만나서 우리 모두는 더없이 행복했고 참으로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퇴임자들은 더욱 수도에 정진하여 성불제중의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서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큰 기둥, 작은 도의 의미를 찾아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치사를 통해 퇴임 교역자들의 거룩한 삶을 심축하며 우리 회상의 발전이 퇴임 교역자들의 얼굴에 아로 새겨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퇴임 교역자들에게 이제는 현실적인 일에서 벗어나 무형의 법계를 통해 대원력, 대실력, 대정력으로 적공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47분 퇴임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뵈니까 참 감회가 깊네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어릴 때 다 봤거든요. 얼마나 이쁘고 초롱초롱하고 그런데 보니까 다 늙었어요 지금. 저도 늙었죠. 이게 그 모습에 대종사님 회상의 그 발전, 그것이 다 아로새겨진 거 아닌가. 또 이제 일생 사시면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름 얼굴 짜글짜글한 거기에 다 대종사의 법이 전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47분 성화, 성스러운 정말 이 어른들 삶이 아까 우리 영타원 교무님께서도 참 잘 그 뜻을 밝혀주셨지만은 얼마나 거룩한 삶이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대종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뭐라고 했을까? 두 손 잡아주시면서 애썼다, 고맙다, 잘 쉬어라, 그러실 것 같아요. 김창규 중앙교의회 의장은 재가교도를 대표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 중앙교의회 의장은 교단과 세계를 위해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바쳐 오늘에 이르셨다며 존경과 축하를 올렸습니다.
축하 공연은 총부 재가를 대표해 정토회 교당 류효리 교우가 총부 출가 근무자를 대표해서는 정호의 희망곡 팀이 함께 퇴임 교무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올리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기념 촬영을 끝으로 원기 107년 퇴임 봉고식이 마무리된 가운데 함께한 대중들은 퇴임 전무 출신들의 거룩하신 삶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260회 임시 수의단회 및 수의단원 연찬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 수의단회 첫날인 5월 10일에는 열반인 예비교무 정식 전무 출신 승인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고 이중석, 유기륜 예비교무가 정식 전무 출신으로 승인됐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범인 원창학원 이사장 임명의 건과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도 다뤘습니다. 원창학원 이사장으로는 황인철 현 이사장의 재임을 승인했으며 새로운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개인적 사유로 사퇴한 이호연 출가, 양은선 재가위원을 대신해 신은생 출가, 박인수 재가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이어 제260회 임시 수의단의 이틀째인 5월 11일에는 연찬 일정을 모두 혁신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오전 시간에는 수의단원으로서 바라본 수의단회의 제도, 구조, 운영 등에 대해 분과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최고 결의기구로서의 수의단 역할, 겸직, 회의의 효율성, 수의단 후보 추천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수의단원들이 사전에 제출한 공익복지, 교육인재, 교화훈련, 문화사회, 재정산업, 총무법제 등 6개 관련 혁신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교화훈련 분야는 교화, 교화구조 개선, 법의사정 제도 개선 등이 의견으로 제출됐으며 문화사회 분야는 문화 관련 홍보, 총부 개방, 인재 양성 등의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한 재정산업 분야는 교산관리 점검 및 인재 육성, 전무 출신 용금 현실화 등에 대한 의견이 제안됐고 총무법제 분야는 인사제도 개선, 수의단의 제도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을 순방한 가운데 서울교구 교도회장단 훈증법회에 함께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의 이번 서울 순방은 원기 104년 6월 이후 두 번째 순방으로 서울교구 출가 교역자와 교도회장단은 5월 9일 서울교구청 한강교당 대각전에 모여 전산 종법사님의 순방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서울교구 음악장학생 국악앙상블의 성가 공연을 시작으로 중구교당 김은경 교무의 원남지구 연불선방 사례단 발표, 교구 교화기획위원회 혁신본과장 김종성 교도의 미래, 혁신, 사람을 핵심 키워드로 한 교구 교화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법의 문답 시간에는 주의 인연 불공법, 대중적인 설교와 깊이 있는 설교, 해외 종법사 제도, 코로나 이후의 교화 방침 등 제가 출가들이 평소 신앙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궁금했던 내용과 교단의 정책 및 사회 현상 등에 대한 문답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연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훈증 법회를 마무리하며 서울교구가 교화, 교육, 자선의 3대 방면에서 혈성으로 공덕을 쌓아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업만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법의 향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개선돼야 그만큼 세상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부연한 뒤 서울교구에서 큰 도인이 많이 나와서 세계 교화를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5월 11일 전산 종법사님이 원음방송이 최근 매입한 금천구 독산동 사옥을 내방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행가 일정 중 11일 임시 수의단의 연찬을 마치고 같은 날 오후 원음방송이 최근 매입한 금천구 독산동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의단 상임중앙과 중앙, 교정원장, 감찰원장, 법무실장, 수의단의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전산 종법사님은 원음방송 이관도 사장의 안내에 따라 사옥 외관 및 4층과 옥상을 살펴본 후 6층 회의실에서
원음방송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원음방송 관계자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 원음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옥 이전 후 방송의 질 향상과 함께 원불교 미디어 콘텐츠의 산실이 되고 미래 교화의 중심 기지로 원음방송이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비전 수립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록 매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크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가시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격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종법사님은 건물을 실제로 보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평하며 오늘의 이 역사가 원불교의 세계화 도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이 서울 순방 일정 마지막 날인 5월 12일 용산에 있는 몬드리안 호텔에서 법훈인 초청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찬은 그동안 교단의 기둥과 축이 되어온 법훈인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산 종법사님은 교단 4대를 열면서 많은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결국은 교단의 발전으로 귀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뿌리에 법훈인들의 정성과 원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교단의 크고 작은 일에 합력한 법훈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건넸습니다. 개봉교당 김원도 교도는 코로나로 지친 시기에 종법사님께서 서울 순방으로 위안을 주셔서 감사하며 국가나 교단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법자에 오르신 종법사님께서 교단을 이끌어 오셨다고 인사했습니다. 양명일 기획실장은 교단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교단 혁신특별위원회 활동, 산불 이재민 및 우크라이나 구호 성금 지원 및 봉공활동, 죽산 황도국 미국 종법사님 한국 방문, 원음방송 사옥 매입, 원광대학교 구조조정, 장수옛 정화사 복원불사, 원로원 및 보은원 신축불사, 원기 107년 109년 교정정책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전북교구 청교협이 부모원 페스티벌을 통해 대각의 기쁨을 함께하고 은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전북교구 청교협이 다 함께 다 같이 대각개교절 봉축 행사 중 하나인 부모원 페스티벌을 통해 은혜 나눔 확산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 부모원 페스티벌의 주제는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로 고창과 김제, 부안, 전주, 정읍, 진안 등 전북교구 내 15개 교당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기도를 올리고 특별 미션을 수행하며 가족들이 서로에게 감사를 발견해보는 감사일기를 작성한 후 체크표에 실천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인증샷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특별 미션은 기도 시작 인증샷 찍기, 가족 사진 찍기, 가족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가족 애칭 만들기, 가운 만들기, 부모님 발 씻겨드리기, 부모님이 기뻐할 일 한 가지 이상하기 등으로 구성돼 부모님의 은혜를 느끼며 보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음방송이 선거 동력 캠페인 제작 및 방송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권 행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입니다. 이에 원음방송은 모두의 선거 캠페인을 제작해 선거를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선거권을 가진 제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 정보와 동력 캠페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권 행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및 제한 외국인들이 TV와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 선거를 독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도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페인 방송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와 제도 등을 소개함으로써 시청자 및 청취자 투표를 제고하고 선거권 행사의 가치 전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의 경우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6월 1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한 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현재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는 전통각자 명인인 정민영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작품들이 교전 속 법문을 선 하나하나에 담아 새겨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영 작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전통각자 명인 정민영 작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우, 너무 고우십니다. 전통각자 명인으로 저도 네. 소개를 했고 직접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전통각자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전통각자는 나무에 문자를 새기는 저희 전통 공예 분야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옛 사찰이나 그 옛 건물들의 그 편액이나 주련 등을 제작하던 공예 분야고요. 네. 또 옛 인쇄 산업의 또 주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에 또 우리 그 경판이나 문집이나 또 그림 등을 대량으로 인쇄를 해낼 때 그때 저희 그 공인들이 각수라고 불렸거든요. 그 공인들이 그 산업의 주축이 돼서 이렇게 전통각자 분야를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 또 실제로 스튜디오에 작품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저도 네. 조금 녹화 들어가기 전에 네. 봤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죠. 이걸 네, 좀 네. 대표로 설명을 좀 보충해 주신다면요. 네, 전에 우리 그 전통 공예로서는 아까 인쇄나 네. 뭐 또 편액의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했다면 네. 요 사이 현대의 그 전통 각자는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정각이라 그래서 자 바로 보실 때 그 글자가 드러나는 것을 정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판이나 인쇄를 위한 것들은 반각이라고 해서 또 뒤집혀져 있어요, 글씨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작업을 제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작품은 원효대사 개송을 그 일체 유심조에 대한 내용을 네. 제가 스님께 이제 글을 받아서 각을 했던 작품이고요. 5개국이 그 참여하는 그 국제 서전에서 초대 작가 부문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했던 작품이라 제가 또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네.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아유, 엄청난 작품을 보여주셨네요. 네. 이 작품을 하는 데만 온전히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네, 투자가 맞습니다. 된 건가요?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 6개월 동안은 네. 온전히 여기에만 매달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또 비백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대의 한중일 그 작품들을 보자면 우리나라가 그 창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각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통 각자를 하는 작가들은 충분히 또 이렇게 작품을 하실 수 있는 그 네. 비백의 아름다움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멋진 또 작품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네. 해봤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전통각자라는 게 조금 더 의미도 있고 좀 빠져드는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얼핏 듣기로는 전통각자 명인 이 그랜드 네. 마스터가 전국에 10명이 또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인이라는 말을 네. 또 아무에게나 붙일 수는 없는 아,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어려워서일까요? 이렇게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한국예총에서 제가 이제 전통각자로 명인 인증을 받은 게 2013년도에 받았어요. 근데 네. 한국예총 명인 인증 제도가 그 인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3년에 한 번씩 6년간 2번의 재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활동 사항을 책으로 이렇게 낼 만큼 네. 그 심사가 좀 까다로운데요. 그 6년의 시간을 지내고 제가 2020년도에 더 이상 재심사가 필요 없다, 영구 명인이다 해서 네. 선임 명인 그랜드마스터 칭호를 주십니다. 네. 근데 그 한국예총의 명인 인증되신 분들이
그랜드 마스터가 되신 분들이 채 10분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이제는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역량 있는 작가분들이 더 많이 배출이 되시겠죠.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하셨던 작품들 정말 많이 있으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혹시 꼽으실 수 있으실까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산 상사님의 도미덕풍 작업을 했던 걸 좀 꼽고 싶은데요. 네. 그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네, 네네.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또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한 번씩 그 화두 삼는 글귀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 경산 상사님의 도미덕풍이라는 글을 만났을 때 또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제가 공부에 좀 발심이 나던 그런 네. 시기였어서 네. 도의 맛이 무엇인데 이 상사님께서는 덕에 훈풍을 불리라고 하셨을까? 네. 그게 너무나 궁금하고 의두가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또 알아채기 어려운 그런 또 법문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 스스로에 대해서 나 이런 것도 모를까 하는 좀 자책감도 있고 네. 또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서 좀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울다가 네. 제가 상사님 글씨를 좀 어디에 아로 새길까 생각을 해봐서 그 박달나무에 새겼었어요. 도미덕풍을. 네. 근데 그 박달나무가 다듬이돌로 쓸 만큼 돌처럼 단단한 나무예요. 네네네네. 우리나라 잡목 중에서. 네. 그 돌 같은 나무에 도미덕풍을 새기는데 도의 맛도 모르면서 뭐 이런 걸 새기고 있나 하는 제가 네. 좀 너무 또 바보 같은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데 네. 도의 맛을 제가 이렇게 익혀서는 잘 깨달아서는 모르니까 그러면 박달나무에 새겨진 도의 맛을 한번 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울면서 각을 하다가 네. 그래서 박달나무 그 도자를 제가 맛을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슬프긴 한데 네. 그 도의 맛이 뭐냐 그러면 저는 박달나무의 맛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원불교 교도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좀 에피소드도 있었다. 작업을 하면서 그냥 네. 글자를 좀 잘 새겨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것, 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좀 눈물바람이 났던 작품이라서 네. 그걸 좀 꼽고 싶네요. 네. 저는 예술의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작가님이 본인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담은 네. 작품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 마음이 온전히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력을 보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거의 예술 분야 전천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학창 시절의 전공은 또 산업 디자인, 우리 산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산업 디자인 하면 굉장히 또 현대적이고 어떻게 전통 예술로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네. 어떻게 빠지게 되셨는지 계기가 네. 궁금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전공은 산업 디자인을 했고 네. 기업에서는 광고 홍보 디자이너로 재직을 했어요. 재직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재직을 했고 또 기업의 그 코엑스나 백스코 전시 총괄도 제가 했었고 네. 근데 이게 이질적인 분야라고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면은 거의 뭐 산업 디자인이면 가장 그 첨단을 걷는 디자인을 했는데 네. 왜 전통 분야를 입문했을까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때 한국화를 그렸었고요. 네네. 또 현대 판화나 또 서예나 문인화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제가 그 전통 각자 작품을 만났을 때 나무라는 유기물이 주는 그 매력이 굉장히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 분야에 한번 입문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입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입문을 해보니까 그 전통을 하시는 분들께서 석유 용제를 쓰신다던가 전통의 재료들을 좀 사용이 좀 많지는 않았어서 제가 그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고 좀 이걸 좀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천연의 칠을 어디서 좀 얻어올까. 그래서 오칠 공부를 네. 좀 하고
네, 또 편액이나 주련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엔 단청칠을 네. 하거든요. 단청 공부도 좀 하게 됐고 예전 산업에서는 목수와 또 각수와 또 인출하시는 분들의 분업화가 굉장히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었던 분야인데 지금은 그렇게 분업화가 되지가 않다 보니까 작가 혼자서 목공 작업도 좀 해야 되니까 목공도 좀 배우게 됐고 정신적인 건 전통공예 작가가 뭘 가져갈까? 네. 그래서 다도 공부도 좀 해보고 네. 저는 그 현대에 그 나오는 그런 물성들도 전통 공예에 좀 접목을 시켜보는 작업들을 네. 꽤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요 사이에 굉장히 네. 각광받고 있는 레진 플루이드 네. 아트가 있어요. 이제 네. 그 레진 플루이드 아트하고 전통 공예를 제 전통 각자를 접목시켜서 콜라보 작품들도 좀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우, 그냥 안 한 게 뭐냐는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안 되는데 당연하게 전통 네. 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또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계속 접하고 계셨었네요. 또 아, 이전부터. 그리고 모든 배웠던 것들은 네. 다 제가 지금껏 배워왔던 거는 전통 각자를 좀 완성하기 위한 그러네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흡수해서 네. 지금도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도전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예술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조들의 글씨를 복원하는 걸 넘어서 작가님이 직접 또 창작한 글씨를 또 네. 각자를 하신다고 또 조금 전 잠깐 들으니까 캘리그라피도 이제 마스터 네, 인증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던데 네.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신지요? 전 전통을 하는 작가에게 필요한 정신으로 이렇게 네. 삼고 있는 것이 법고창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고창신이라는 것이 옛것을 배우고 익혀서 또 오늘 그 현대에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조선의 도공들이 거기에만 머물렀으면 조선의 백자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조선의 도공들은 법고창신 정신을 이제 연마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고려 시대의 그 청자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발판 삼아서 그 작업을 전승을 해서 또 조선의 그 실생활에 알맞은 또 백자라는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면을 보자면 우리 작가들이 저같이 전통에 있는 사람도 전승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전승에 기반해서 전통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늘 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이 늘 옛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승은 옛 것을 보답하는 것이고 답습을 하는 것이지만 전통은 오늘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은 100년 후에 가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분들의 전통 각자의 전통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그 문자 조형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아름답게 써 내려가는 것을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작업을 할 때 제가 쓰는 것 모든 것들이 캘리그라피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서고를 가지고 문자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또 각까지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옛것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러니까 전통에 입문해 있는 작가들이 좀 가져가야 될 또 저의 또 필요한 작가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아로새김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원기 106년부터 그 원불교 신문의 법문향기라는 코너로 이제 연재를 연재를 1년 넘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작품들, 106년의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간단하게 도록인가요? 이거를 조금 가지고 와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조금 전에 켈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엽서가 있긴 한데 이렇게 작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면은 다 예뻐요. 그림도 있는데 글이 다 이렇게 좀 하나하나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 다른 또 맛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전에 꼭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은 또 많은 생각들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고를 통해서도 작품을 보여주고 지금 이제 개인전도 열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시간이 우리는 한 번 이렇게 쫙 보고 있지만 네. 결코 쉬운 시간 아니었다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가장 경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뭐 똑같이 다시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원불교 신문의 법문 향기를 그 켈리 법문으로 기고를 하게 된 것은 네.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고요. 네. 2020년도에 저희 딸이 그 문학과 지성사를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원불교 신문에 이제 기사가 게재가 아. 되면서 그 편집 주간이셨던 네. 윤관명 교무님과 이제 통화를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제가 이제 작업하는 작가라는 걸 아시니까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 하셨고, 작품들을 보시면서, 지금 그 신문에서 네. 그 캘리그래피로 법문을 한번 기획을 오. 하시는데, 네네. 좀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제가 받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던 시기였으면은 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아, 네네. 그때가 또 마침 제가 큰 수술을 하고 요양 네.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팔을 많이 쓰는 그 각 작업은 제가 좀 조심하고 있었던 네네. 터라서 그 나이 50에 그런 좀 병마를 만나니까 네. 내가 이제 살아왔던 길도 돌아보게 되고 나머지 50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낼까를 좀 고민하던 또 시기에 맞물려서 그런 제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50년이 제가 입신을 위해서 좀 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기라면은 나머지 50년은 또 봉공하고 보은하는 작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네. 마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뭐 주력 분야는 아니지만 또 필요로 하신다 하셔서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락을 해서 이제 작업을 들어갔는데요. 네. 일주일에 한 작품씩 한 달에 4작품을 한다는 게 또 결코 좀 쉽지는 네. 않더라고요. 게다가 지면을 통해서 수많은 그 교무님들과 네. 교도님들을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다는 네. 중압감이 사실은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또 서예로 제가 뭐 일가를 이룬 사람이 아닌데 또 이렇게 봉사라는 뭐 형식으로 또 너무 또 과한 걸 맡진 않았나 네. 또 부끄러움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왜 맡았을까? 1년을 채울 수 있을까? 네.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작가로서 그런 탐진치를 내려놓는 이번이 공부 기회인가 네. 보다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작업이 제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문을 쓰는 사람인데 네. 법문을 알리는 사람이 뭐 대단한 이런 거를 또 평가를 받기를 원하나 그것도 좀 욕심인 것 같고 네. 저는 그 법문의 전달자로서 법문을 충실히 써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작업을 좀 충실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네. 이렇게 또 고생 끝에 인고의 시간 끝에 나온 네. 작품들인데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 이제 25점의 선택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선택하는데도 참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선택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이 작품이 탄생한 과정을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네, 어느 작품들은 하루 동안 써도 잘 안 돼서 다음 날로 넘기기도 하고 뭐 네네. 50장 이상씩 써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을 정말 저에게도 은혜롭다. 난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작품들이 있어요. 네. 우선은 저는 그걸 위주로 좀 꼽았고요. 또 신문의 그 편집진들께서 이런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하는 피드백을 받았던 네. 그런 작품들 또 교도님들께서 뭐 전화나 이렇게 만나면 말씀 주시는 이번 호에서 그거 굉장히 당신에게 공부가 되셨다 네네. 했던 그런 작품들 위주로 제가 걸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꼽은 게 25작품인데 좀 여유롭게 전시 공간을 좀 활용해서 편안하게 보시지 못하게 제가 너무 많은 작품을 좀 한 번에 걸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관람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 작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네. 욕심을 부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전시에서 모구 십도송이 관람객들을 제일 처음 이제 맞이하게 네. 되는데요. 첫 작품도 이제 전시를 할 때는 작가들의 굉장한 의미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모구십도송의 그 서고가 되는 원고는 경산 상사님의 그 마음속 길들이기 책자에 있는 사파를 제가 원고 서고로 썼습니다. 네. 이 서고는 방형의 그 목판 인출본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판은 남아있지 않고 그 그림만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방형의 원고를 가지고 저희 교단에 맞게 좀 원형으로 편집을 좀 바꾸고 또 글씨 뭐 초조나 뭐 미목 단계 그 글씨 부분은 아래로 좀 옮겨서 그 편집을 좀 다시 해서 제가 네. 복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2021년이 원기 106년 그 신축년 네. 소해해였고요. 그때 흰소해해라고 네. 말씀들이 많으셨죠. 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을 그 검은소가 흰소가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네. 마음속 길들이기 모구십도송 이 작품을 선보이면 참 의미가 있겠다 네. 생각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한 그 일장을 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각을 해서 인출을 하고 바로 또 신문에 그게 게재가 되고 네네. 이 과정을 2달 반 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팔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네네. 제가 좀 의미를 가져가고 싶어서 좀 무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목판을 보시면 좀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예전에 건강할 때 각을 했던 거랑은 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좀 수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때 그 힘듦을 좀 이겨내고 그 각을 했던 제가 그 시간 속에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각 목판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시간에 제가 생각이 나고 또 부족하다 느끼지 마시고 그걸 좀 이겨내는 작업을 해줬었구나 저 작가가 네. 그래서 좀 안쓰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마저도 네. 그대로 또 작품으로 네, 받아들이면 네, 될 것 그렇게 같네요. 보려고 네.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전시가 어느 정도는 중반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네. 마무리를 좀 할 시기잖아요. 그래도 오며 가며 다녀오신 분들이 피드백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조금 많던가요? 우선은 크기에 대해서 좀 놀라워하셨어요. 이제 캘리그라피 작품이라고 하고 제가 지면에는 정말 우리 휴대폰만한 지면을 차지하고 네네네. 있어요. 근데 참 작은 면인데 그렇다 보니까 작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저는 묵화를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예나 문인화처럼 좀 큰 화지에다가 네네. 작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크기에 좀 놀라시는 것 네네. 같고요. 또 법문이라고 하면 약간은 무겁고 네. 또 엄중한 느낌이 네. 있죠. 네. 그래서 그 법문이 좀 엄중하게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좀 화사하고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네.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작품을 하려면 좀 바로 보여지는 가까이 다가가는 작품을 화사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채색도 좀 네, 하고 그래서 색감도 조금 네네. 주시고. 이렇게 좀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좀 가깝게 법문이 다가와서 참 좋았다고 네. 말씀을 주셔서 제게도 좀 큰 힘이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도 좋은 이제 이야기들로 가득한 전시가 네.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님이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로 줄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공부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사실 많지 않고요. 네. 법문을 쓰는 전달자라는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고 싶고 네. 법문이 여러분께 다가가서 그 법문이 주는 메시지를 바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네. 법문이라는 것이 정말 조사나 수로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는 온전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바로 잘 전달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지 법문이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께서 그 법문 안에 들어가셔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시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제 전달자라는 또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또 온전히 작품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통각자와 조금 뗄 수 없는 게 나무 이야기 계속했고요. 그러면 칼도 좀 들어갈 것 같고 뭐 망치 같은 이런 도구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말로만 들어도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고 온 네. 신경을 집중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처도 조금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작가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이라고도 보이는 전통 각자가 어떤 의미로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각자 작업을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몰입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몰입이 어쩌면 네. 다른 모습의 수행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자신이 하는 일이 삶의 방편이 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지탱하고 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만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저는 행복하게 또 전통 각자에 입문해서 그런 일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과정을 통해서 굳건해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네. 거에서 좀 의미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통 각자를 만나려고 했다. 네. 과거부터 이렇게 결국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앞으로 또 전시회를 또 하시게 될 텐데 꼭 네. 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 뭐 어떤 생각하고 계신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게 눈물바람에 네. 그 도미덕풍을 네네. 예,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우리 경산 상사님의 글들을 좀 모두 한번 새겨보고 싶다 하는 소망을 전부터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힘차고 온유한 그 말씀을 좀 새겨보고 네. 싶고, 저도 그분의 말씀처럼 또 만드는 작품마다 네. 좀 훈풍이 불리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경산 네. 산사님의 그 선필을 많이 새겨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 새기는데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부지런히 새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경산 산사님의 말씀뿐 아니라 또 역대 종법사님, 우리 대종사님 네. 말씀을 또 새기는 또 그런 작가가 좀 됐으면 합니다. 네, 꼭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를 만나기 전과 후 어떻게 작품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바뀐 게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질문드리고 싶었던 네. 부분인데요.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불교를 만나기 전의 작품이나 네. 삶이 근원을 찾아가는 저는 그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나고 나서 제가 내 근원이 되는 뿌리를 만났다? 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은 그 뿌리를 좀 우리 법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공부 과정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 작품이나 삶이 또 원만하고 부족한 그 일원상을 좀 닮아가는 그런 작업을 좀 해나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전통각자 명인이시기 때문에 네. 직접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본인에게 전통각자를 새긴다면 네. 어떤 말을, 어떤 뭐 단어를 새기실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자꾸 50년 얘기를 자꾸 했는데요. 제가 이제 50년 전후로 좀 작업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성찰이란 단어를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성찰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성찰이란 단어가 적을 소자에 눈목자, 그 살필 성자에 살필 찰자를 쓰는데 이 찰자는 진면에 제사제자를 써요. 그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제사를 지낼 때 부족한 것은 없나, 빠진 것은 없나 이렇게 살피고 면면이 살피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는데 이 성찰에는 자기 참회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 단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삶의 그 태도에서는 성찰의 모습을 좀 그 화두 삼아서 주변을 좀 살피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주임 교무님이신 그 수산 교무님하고 공부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문답을 나눴었어요. 그 문답에서 제 공부 표준이 굉장히 좀 크고 원대해요. 네. 제 공부 표준이 원만 구족, 지공무사를 공부 표준으로 삼아서 이제 좀 가고 있는데 그 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나타내는 원만은 중도의 길이고 또 온전하고 완벽한 공부이고 또 치우침이 없는 가득 찬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다면 그 생활의 태도에서는 성찰을 가져가고 또 마음 공부의 틀에서는 원만을 한번 가져가 보자. 그래서 제가 한 단어를 새기고 싶다면 원만이 품고 있는 그 큰 뜻을, 큰 마음을 한번 새겨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아마 평생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새기고 맞습니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작품 하나하나, 한자 하나,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과 진심을 많이 쏟아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의 개인전을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은 꼭 한번 찾아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주는 뭐 위로 그리고 감동 여러 가지 모든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의 손화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잘 볼 수 있도록 포수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건데요. 내가 아닌 팀과 동료를 위한 이 손화장에는 바로 배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배려한다는 것, 그리고 배려받는다는 것. 언제 어디서든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